안녕하세요. 애터미올의 허스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현장 강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채널의 운영자인 서영수 국장님의 강의인데요. 애터미에 대한 기초사업 설명으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명강의라고 합니다. 강의는 총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편의에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하고 있는 요즘 현장 강의의 생생함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 서영수입니다. 애터미 사업 설명 들으러 오신 거 맞죠? 네.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러세요. 이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어요? 오라고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와보셨어요? 알아보려고 오셨어요? 자, 애터미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애터미라고 하는 거는요, 저는 다단계 방식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념은 뭐냐 그러냐면 간단해요.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그 제품을 좀 공급을 해드릴 테니까 인터넷 쇼핑몰 한번 운영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게 사업 설명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자, 나로부터 애터미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원가입을 하시면 인터넷 쇼핑몰이 하나 생기는데 내 인터넷 쇼핑몰을 가지고 좌측 그룹, 우측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소비자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권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여기에 있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제품을 사서 쓸 수도 있겠죠. 인터넷 쇼핑몰이니까. 내가 만든 소비자들이. 그러면 애터미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대부분이 컨셉이 다 비슷한데요.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광고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판촉 활동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중간 유통 단계도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실제 인터넷 쇼핑몰들을 보면 광고 많이 하나요, 안 하나요? 인터넷 쇼핑몰 사들 광고 안 해요? 쿠팡이나 이런 데도 광고 많이 안 해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보니까 로켓 배송해가지고 막 그 표지 광고도 하고 광고비를 굉장히 돈 많이 쓰던데요. 판촉 활동 같은 거 많이 해요, 안 해요? 그다음 일반 유통회사들 보면은 중간 유통 단계도 되게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은 회원들이 요렇게 애터미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제품을 사서 쓰면 요 비용들을 아껴놨다가 나한테 광고비를 나한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자체로 놓고 보면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없죠.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단계 방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비슷한 얘기들을 다 많이 하는데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나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맨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인식이 별로 안 좋은 거는 내가 인식이 나쁘겠다고 결정을 해서 나빠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다단계 하는 거는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위험하고 안 좋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들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까지도 별로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다단계가 왜 안 좋은가 봤더니 보통은 네 가지 이유를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워요. 뭔진 잘 모르겠는데 옆에 오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아. 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냐면 다단계도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허황된 꿈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뭐라 그러냐면 돈의 크기가 보통 일반인들은 얼마 정도 벌어요? 우리 평범한 서민들은 뭐 한 200~300만 원부터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벌지요. 네. 서민들도 이 정도는 벌지요. 뭐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서민들이잖아요. 근데 대기업 다니는 분들 한 1000만 원까지는 벌잖아요. 표정들이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네. 저도 기아 출신인데 제 동기들 다 연봉 한 1억 2~3천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은행 다니는 친구들도 1억 한 2~3천 정도 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는 버는 거죠. 근데 애터미가 하면 3천만 원도 벌 수 있고 월에 5천만 원도 벌 수 있고 잘 하시는 분들은 월에 1억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또 좀 허황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버는 것도 어려운데 돈의 성격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된대. 소위 말해서 인세와 같은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버는 사람도 못 받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금성처럼 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더더욱 봤어요, 못 봤어요, 주변에? 거의 못 봤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드는 생각은 뭐예요? 나를 데리고 오신 분도 뭔가 허황된 꿈을 꾸거나 뭔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많은데 하도 한번 가서 들어는 보자고 하니 그걸 들어보고 너무 안 좋은 거면 말리든지 내가 더 들어보고 판단을 한번 해봐 주자라고 하고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단계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4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부분인 거예요. 자, 그럼 애터미도 만약에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애터미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기는 간단해요. 예, 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그러냐면 이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데 한 100억 정도의 자본이 들어갑니다. 제가 90억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거의 다 90% 이상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10억 정도 자본금이 좀 딸려요. 근데 요거 제가 만들면 대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만드는데 한 1,000만 원씩만 투자하시면 한 구자에 1,000만 원인데 한 구자부터 10구자까지 투자하실 수 있는데 요게 잘 내년에 오픈을 해가지고 잘 되고 사업이 더 잘 진행이 되면 제가 1,000만 원 내신 거에 2배, 3배를 내년부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투자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기는 주로 투자를 받는 거죠. 투자를 받아서 원금까지 손해를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해요? 사기당했다라는 거죠. 원금을 손해 안 보면 피해봤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까지는 사람들이 별로 이야기를 안 하죠. 그냥 하다가 돈을 못 벌었어. 그러다 보니까 경비로 좀 돈 까먹었어. 이러면 피해본 거지 사기당했다고 생각 안 하죠. 내 돈까지 집어넣었다가 그 돈까지 날리게 되면 이제 사기당했다고 얘기하는데 자,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제가 하나 딱 가르쳐 드릴게요. 뭐 하면 되겠어요? 투자를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투자를 요구하지 않는 회사면 나한테 무언가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회사면 적어도 사기를 당할 일은 없을 거다. 근데 애터미는 사업하는데 뭔가 투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기는 적어도 아니다. 근데 두 번째, 사기보다 더 실제는 더 많은 경우는 뭐냐 그러냐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까먹었다 그러시는 분들은 많죠. 그런 경우는 이제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데 제가 100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 인터넷 쇼핑몰을 무료로 드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료로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한번 해보실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 제품이 만약에 싸고 좋으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써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광고비를 받는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권유를 하는데 대신에 요 코드 하나, 사이트 하나 그 회원 가입하면서 번호를 만드시고 나서 그 회원 번호로 내 밑에 회원들을 모집을 하면 되는데 요거를 모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비용은 안 받는데요. 물건을 300만 원어치 사면 요 권한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10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요거 잘하면 돈도 벌 수 있는데 300만 원 제가 그냥 현금으로 달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사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인터넷 쇼핑몰 한번 운영해 보실 분 300만 원 내고 장사가 별로 잘 안 되네요. 자, 만약에 300만 원 주고 이 인터넷 쇼핑몰을 물건을 사놓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사업이거든요. 애터미도 성공하시는 분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열심히 못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시작을 했다가 오늘 300만 원 주고 회원 가입하고 300만 원치 물건 가져갔다가 며칠 하다가 잘 안 하게 되면 제 사업 설명 듣고 여러분 300만 원을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는 거는 돈 벌려고 했다가 그랬으니까 혹시 괜찮다고 치더라도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돈 벌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300만 원씩 400만 원씩 받고 회원가입 시켰다가 이분들이 돈 못 벌면 나보고 이제 뭐라 그럴 거예요. 너 때문에 피해봤어 임마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안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안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피해보는 건 그래도 내 판단이니까 괜찮은데 누군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거는 되게 겁나고 무서워해야 되는 일이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애터미는 가입비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회원가입해가지고 하다가 만들다가 못 만들었어, 만약에. 누구는 만든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는 못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손해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또 하나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뭐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냐면 유지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봐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300만 원 처음에 물건 사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매월 수당을 받으시려면 20만 원어치씩은 물건을 꼬박꼬박 사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해외여행을 가거나 제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단계 하는 사람들 집에 창문은 베란다에 나가보면 창문에 빛이 들어온대요, 안 들어온대요?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왜요? 물건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유지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터미에도 유지비가 있으면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반복적으로 사야 되는 옵션이 걸리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애터미는 유지비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 그럼 피해 볼 일은 없겠네요. 네, 자, 세 번째. 근데 왠지 모르게 하여튼 저기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옆에 오면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업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옆에 계신 분이 모시고 오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막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생길 수도 있고 사업은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본인 판단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칫솔을 하나 사갖고 가래. 그러면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친구가 칫솔 사갖고 가는데 안 사갖고 가기 미안하죠. 그럼 하나 살라고 딱 봤더니 보통 다단계 회사에서는 예, 제품 가격이 평소에 쓰는 것보다 비싸요. 자, 주부시죠? 예, 예. 그러면 칫솔 사서 쓰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럼 보통 얼마짜리 사서 쓰세요? 3,000원치처럼 좋은 거 쓰시네. 어디 좋은 동네에서 오셨나 보다. 예. 자, 제가 보니까 거의 2,000원에서 3,000원짜리 칫솔들을 거의 다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90% 이상이 이거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품이 뭐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5,000원, 10,000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 왔는데 하나 또 팔아줘야 될 것 같은데 5,000원, 10,000원짜리 쓰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일까요? 별로죠. 내가 쓰던 생활비보다 부담을 자꾸 주고 오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애터미 칫솔은 얼마예요? 990원이에요. 평소에 쓰는 것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싸죠. 근데 만약에 써봤더니 자 간단해요. 만약에 써봤더니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친구 보고 야 이거 돈으로 돌려줘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친구가 피해볼까 봐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돈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 제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회사에서 그 친구한테 돈을 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돌려달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990원짜리 칫솔을 써봤더니 내가 평소에 쓰던 칫솔보다 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좋아. 그러면 이 칫솔을 또 반복해서 다음 달에도 양치질 이번 달만 하시고 다음 달에는 안 하세요? 다음 달에도 하실 계획이세요? 하실 계획이시죠? 그런데 칫솔을 또 갈긴 갈아야겠는데 친구가 취급하고 있는 이 유통회사의 칫솔이 가격은 기존 거보다 더 싼데 품질은 비슷하거나 더 좋으면 다음에 더 써주시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안 부담스럽죠. 다른 다단계는 왜 부담스러워요? 비싸니까. 친구한테 나 돈 없으니까 싼 거밖에 못 써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그 자체도 싫잖아요. 근데 우리 제품은 뭐를 맞춰놨냐면 품질은 기존에 쓰던 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 놨고요. 가격은 기존에 쓰는 것보다 더 낮게 맞춰놨다. 이렇게만 하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거죠. 여기서 의심 드시는 분, 야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게 되게 어려운 일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제가 꼬드기가 되게 좋네요. 좀 의심을 좀 하시고 들으세요. 제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이거 유통회사라고 그랬잖아요. 유통회사인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유통회사든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고 내가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싸게 파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거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권해줬는데 내 입장에서 보니까 품질도 더 좋고 가격도 더 싼데 가입비도 안 받고 유지비도 안 받아. 그러면 쓰기만 해도 이익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나도 이렇게 좌우 그룹으로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제품을 쓸 때 광고비를 받는다 그러면 별로 나쁜 거는 없지요. 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냐 그러냐면 어찌됐거나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허황돼 보이는 거야.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 근데 자, 이 애텀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전체를 놓고 봐도 결론은 이 업체들은 회사의 업종으로 보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유통회사로 들어가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칫솔 얘기를 하고,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이 뭐 선크림, 스킨, 로션, 뭐 샴푸, 린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판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할인마트 가서 제품을 사실 수도 있고, TV홈 쇼핑에서 제품을 사실 수도 있고, 애터미 같은 다단계 회사에서 제품을 사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제품을 사는 곳은 결국은 곧 뭐냐 그러냐면 유통회사인 거죠. 자, 그럼 유통회사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그러냐면 매출이 일어나야 되겠죠.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유통회사가 성공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죠.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어떻게든지 좋은 제품을 싸게 팔려고도 하고 편의성도 제공하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과시성을 만족시켜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만족을 시키는 거죠. 소비자들이 만족을 해야 그 유통회사를 가는 거지. 그 수많은 유통회사들 중에서 자기가 만족감을 느끼는 유통회사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몇 가지 유통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백화점 가시는 분들은 싼 거 사러 가요. 좋은 거 기분 내러 가요. 후자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우리 같이 일반 서민들은 대부분 뭐예요? 내가 제품을 사는 이유는 내가 유리하다고 느껴야 제품을 사죠. 내가 유리하다고 느끼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이왕이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쓰고 싶죠. 지금 가격 먼저 얘기하시는 분은 80년대식 사고방식이야. 무조건 싼 거부터 찾는 거야. 근데 요즘 소비자들은 무조건 싼 거부터 찾아요. 내가 그 제품에 만족할 만큼의 품질은 돼야 되는 거죠. 그 품질이 유지가 되면서도 그 똑같은 품질이라면 조금 더 저렴한 데서 파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 먼저 그 다음에 가격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자, 결국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싸게 파는 유통회사가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을 때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이 허황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다단계사들도 유통회사인데 그 유통회사에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싸게 공급했던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유통회사에서 일을 했던 그 사업자들이 당연히 큰 돈도 벌 수 없고 당연히 지속적인 수입도 얻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존의 생활 필수품을 살 때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애텀이나 다른 다단계로 돈을 벌고 싶지 않았는데 그 다단계 회사 제품을 나는 유독 좋고 싸서 반복적으로 쓰고 계셨던 분 계세요 혹시? 애텀이 전에 거의 없으시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다단계 회사에서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고 있는 다단계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인 내 입장에서 그 회사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터미가 되려 그러면 가입비도 안 받고 유지비도 안 받고 투자도 안 받고 그리고 뭐를 만들어 주면 가능할까요?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해 주면 가능할 거고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지 않으면 애터미도 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애터미 제품이 싸고 좋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내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써보시면 아는 거죠. 혹시 처음 오신 분 제품 써보신 거 있으세요? 예. 예, 뭐 아무나 상관없으세요. 혹시 제품 써보신 거 있으세요? 예. 써봤더니 품질이 괜찮고 가격이 좀 싸던가요? 아니면 별로던가요? 괜찮은 편이던가요? 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검증 끝났어요. 검증이. 자, 왜 검증이 끝났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 그러냐면 2019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게 국내 매출액이 얼마냐 그러냐면 1억 800억 정도예요. 1조 800억 정도예요. 1조 800억 정도고 해외 매출액이 얼마예요? 4,500억 정도 돼요. 해외 매출액.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는 그래요. 그럼 1조 5,300억의 매출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1조 5,300억의 매출이 만약에 가입비로 해서 올라간 거나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유지비로 올라갔다 그러면 품질하고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저희는 강요를 받아서 제품을 구입한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매출이 1조 5,300억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뭐예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개인 취향에는 조금 더 제품의 그 제품력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이 계시고 조금은 덜 만족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된다 그러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요 소비자들을 내가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만들 방법이 있겠죠. 그럼 이분들이 이제 애터미에서 제품을 쓰게 되면 내가 거기에 대한 광고비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자 여러분들은 돈의 크기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 돈의 이 성격이 더 좋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왜 시작했냐 그러냐면 이 돈의 성격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 대범해 보이진 않죠, 애가. 네. 저는 한 1,000만 원 수입만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참 삶이 윤택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때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 500만 원만 반복적으로 내가 그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삶이 되게 윤택해지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500만 원 벌어보고 나니까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3,000만 원 정도 벌고 싶은데 어찌 됐거나 만약에 자식들이고 다 애들 공부시켜 놓고 조금 연세가 되신 분들은 500만 원 정도만 반복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괜찮겠죠. 예. 200만 원, 300만 원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별로 많지 않고요. 100만 원대도 많은데요. 저는 이제 500만 원 기준이 뭐냐 그러냐면 이런 거였어요. 와이프랑 밤에 이제 누워 있는데 와이프가 여보 나 회 먹고 싶어 그러면은 그러면 요즘 양양까지 2시간이면 가잖아요 서울에서. 그러면 바다 가서 낙산 가서 바다 보고 회 한 접시 먹고 하룻밤 자고 일출 보고 오다가 해장국 한 그릇 사 먹고 오자.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여유. 제가 따져보니까 엄청 싸게 가면 한 30만 원, 좀 럭셔리하게 가면 한 4, 50만 원이면 뭐 좋은 호텔 잡아서도 충분히 둘이서 부부가 갔다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한 150만 원, 200만 원 있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예, 그 4, 50만 원 한꺼번에 뺏으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아직 55밖에 안 됐는데 여기 저보다 연배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내가 돈이 없으면 명절이고 이제 평소에 며느리가 놀러 오면 혹시 나 내일 친구들이랑 막걸리 사 먹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한 5만 원 안 주고 가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왔을 때 집에 갈 때 아이고 이제 날씨도 풀려가는데 티셔츠라도 하나 사 입어라 그러면서 한 50만 원 지워주면 대접 받겠죠. 근데 평생 살았는데 그 정도 여유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내 노후가 슬퍼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연금성 소득 500만 원을 보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애터미가 연금성 소득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애터미 되게 잘하게 생겼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생겼어요. 잘 못해요. 잘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자부심은 하나 뭐냐 그러냐면 한 번도 제 수입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연금성처럼 지속적인 수입이 차곡차곡 쌓여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수입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제가 원래 막 이렇게 쓰다가 틀리면 안 지우는데 저기서 뭐 찍고 있어갖고 지금. 자, 지속적 수입이 가능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냐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사업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도 한 2,00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럼 제 밑에 산하에 센터도 있고 그러면 가면 센터들은 소비자들이 되게 많죠. 그럼 그분들을 사업성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분은 하시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여쭤봐요. 뭐라고 여쭤보냐면 지금 제품을 쓰시는 분들인데 혹시 사업을 안 하시더라도 다음 달에 칫솔을 사시거나 선크림을 사시거나 샴푸를 사실 때 굳이 다른 유통회사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애터미 유통회사를 이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80% 90%가 애터미 거를 다시 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이 회원들이 제품을 쓰면 제가 광고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번 달에 칫솔을 사도 제가 광고비를 일부 받겠죠. 그 소비자가 이 칫솔이 마음에 들어서 다음 달에 또 칫솔을 쓸 때도 제가 광고비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이 제가 억지로 사세요가 아니라 본인이 다른 유통회사보다 애터미 유통회사 제품이 좋아서 쓰시는 게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반복적으로 구입을 하면 제 광고비는 반복적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품을 써보고 애터미 제품은 정말 형편없다고 느끼시는 분은 이 사업을 안 하시면 돼요. 그렇죠?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10가지 제품 써봤더니 뭐 다 마음에 드는데 한 2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하겠대.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바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세가 써주면 되는 거고요. 어떤 제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제품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김치찌개집을 하고 싶은데 그 되게 유명한 집에서 이제 체인점을 내준다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님이 많이 오고 반복 구매가 일어나. 10명을 데려갔는데 8명은 마음에 든대. 근데 내 입에는 안 맞아. 내 입에는. 그럴 수 있죠. 내 입에는 나는 싱겁게 먹는데 내 입에는 좀 짜. 그럼 그 김치찌개집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자, 애터미는 아까 그 매출액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세는 이미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회원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회원이 많아지면 쓰는 금액이 늘어날 거고 금액이 늘어나면 제 광고비가 늘어날 확률이 높겠죠. 자, 애터미 회원이 증가하는 거는 되게 재밌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회원을 가입을 시키면 내 회원이 늘어나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제 위에도 저랑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위에 스폰서분이라는 분이 계시죠. 저한테 이 사업을 소개시켜 주신 분. 자, 그분도 이쪽 줄 한 줄, 저를 통해서 내려가는 한 줄, 2줄로 회원 가입을 시키시겠죠. 예. 그러다 보면 그 스폰서가 나한테 회원 가입 시켜준 것도 내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도 내 회원, 스폰서가 내 밑으로 회원 가입을 시켜준 것도 내 회원. 더 재밌는 거는 뭐냐 그러냐면 내 회원이 회원을 가입을 시키는 것도 내 회원. 그럼 내가 꾸준하게 성실히 한다 그러면 회원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가입비 유지비가 없고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회원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회원이 증가하는 것만큼 제품을 구입해 주시는 분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제가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냐면 신제품이 증가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제품이 40가지였는데요. 지금은 400가지 정도가 돼요. 자, 제 회원수가 만약에 똑같다 손 치더라도 제품을 써주는 개수가 늘어나면 매출액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광고비는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는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회원가입 1명, 2명 해나가는 거가 되게 힘도 들고 재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원가입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설명해서 이건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제품도 싸고 좋으니까 제품 쓰면서 하면 네가 그냥 소비자로 남아 있어도 피드백을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회원가입해갖고 회원가입하고 나서 그 친구가 회원가입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집에 전화해서 여보 나 오늘 회원가입 1명 했어 막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랑 같이 사업하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60-7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직업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파트너도 한 200명 정도 돼요.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그러니까 그 300명, 400명이 회원가입을 시키니까 제가 혼자 할 때는 하루에 1명 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1명씩 하면 제 회원이 300명, 400명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게 내가 회원가입을 하나, 내 회원이 회원가입을 하나 저한테는 똑같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회원 증가가 된다, 그 회원 증가가 되는 거 되게 무서운 거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냐면 이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애터미에서 제품을 공급해주는 가짓수가 늘어나면 매출이 점점 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터미에서 또 뭐까지 해놨어요? 네. 요 애터미에서 파는 제품은 400가지 가지고 애터미 로고를 붙여서 나가는 거고요. 일반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동원에서 파는 참치도 팔고요. 우리가 유명하게 생각하는 것들, 뭐 삼성에서 나오는 뭐 냉장고를 팔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다 올려놓는 거예요. 일반 인터넷에다가. 이 회원들이 여기 아자몰이라고 하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또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거는 저한테 광고비를 조금이라도 줄까요? 안 줄까요? 예, 그 광고비까지 주는 거예요. 그럼 제 광고 수입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예, 이런 구조를 돼 있고요. 자, 더 재밌는 것들을 하나 보면 애터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해외로 진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지속적인 수입이 되면서 이게 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일까요? 13개국이에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13개국에 나가 있는데요.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다단계 회사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지사를 내고 자리를 잡은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다단계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름 아실 만한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만드는 아메이, 허벌라이프, 뉴스킨 등은 거기에서 국내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해외 매출이 더 많은 회사들이에요. 근데 해외로 나가는 게 왜 어렵냐 그러냐면 해외로 나가는 순간 뭐가 들어갈까요? 운송비가 들어가요. 해외로 나가면 그 나라에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관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제품을 사서 쓰시는 것보다 해외로 나가게 되면 최소한 120%에서 130% 비용을 지불해야 해외에서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이 운송비하고 세금을 회사가 부담을 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소비자한테 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10만 원짜리 제품을 사서 썼다 그러면 미국 가면은 12만 원, 13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다단계 회사들은 한국에 있는 유통회사들하고 할인마트나 TV홈쇼핑하고 비교해서 그 다단계 회사 제품이 싸고 좋았던 게 엎었다 그랬죠.
근데 해외 나가서 가격까지 올라가면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진출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이 금액이 올라가서 수출을 해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품이 좋다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샀다고요? 예, 작년에 제가 얼마나 그랬어요? 4,500원. 해외 매출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회원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저는 한국 사람밖에 회원 가입을 안 시켰어요. 한국 사람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개 내려갔는데 이쪽에 어떤 분이 하나 나왔는데 이분이 남편은 한국 분이에요. 부인은 러시아 분이에요. 요분들이 한국에서 러시아에다가 무역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애터미를 알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러냐면 어떻게 하다가 러시아에서 애터미 제품을 누가 써본 사람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싼 것 같고. 그 무역을 하던 분이니까 이분들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 제품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연결돼가지고 저희랑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이 제품을 쭉 줘보니까 되게 만족감이 높다는 거를 알고 러시아 오픈이 작년 2018년 12월이었는데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전에 오픈을 했는데 그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반 전부터 이거 러시아에 가면 대박 나겠다 그래서 사업을 준비를 해서 지금 러시아 오픈한 지 1년 만에 이분들 수입은 연봉 2억이 넘어갔어요. 좋겠죠 이분들은. 근데 저도 좋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 회원이 모집한 회원들을 다 내 회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의 회원이 15만 명이 넘게 있어요. 괜찮죠?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두 줄 방식으로 키우는 건데 이쪽 줄은 지금 어디를 제가 준비하고 있냐면 중국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분들 많이 계시죠? 교포분들. 그 교포분들 중에 팀장 가신 분들이 3분이나 계세요. 지금 이쪽에서. 근데 그분들 지금 이제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제 올해 이거 상반기 내에 중국이 오픈하고 나면 중국으로 들어가시겠죠. 그럼 중국 분들도 이렇게 계속 자기 네트워크를 만들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긴 이래도 좀 있으면 돈 좀 벌 사람입니다. 해외 진출이 안 됐다 그러면 제가 지속적인 수입을 받는 게 조금은 더뎠을 수도 있다.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가. 근데 회사가 해외에 지사를 뒀기 때문에 그 지사에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제품을 구입하는 것까지 제 광고비로 받을 수 있으니까 제 사업은 이렇게 연금성처럼 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5천만 원 1억을 번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냥 저처럼 이제 소시민적인 분들은 그냥 한 1,000만 원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를 만드는 이 조직의 규모를 만들고 나면 제 뜻과 상관없이 밀려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러시아 하라고 안 했거든요. 여기 중국 분들도 제가 강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럼 저는 그냥 제가 러시아 말도 못하고 중국말도 못하니까 못하잖아요. 대신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걸로 제가 경험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에게 코치하는 역할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돈을 벌면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 2, 3년만 정말 열심히 잘 해놓으시면 반복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맞다라고 믿고 이 사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하급수적 성장이 왜 되는지 설명됐죠? 그 다음에 지속적 수입이 왜 되는지도 설명이 됐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이제 손을 들고 의심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과장사를 한번 해봅시다. 사과장사를 하는데 마트나 뭐 총각집 과일가게나 이런 데 다 가봤더니 대충 보니까
당도 50인 사과를 한 700원에 팝디다. 근데 우리는 당도를 700이 되는 더 맛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500원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 사업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되죠. 근데 무조건 돼야 되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를 만들어가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나만 많이 팔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내가 혼자서 팔아봐야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1억, 2억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방법을 이거를 똑같이 해서 나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을 프랜차이즈로 쫙 만들어 놓으면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은 늘어나면서 수입은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네트워크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하다가 지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스폰서님들한테 일하는 방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요것만 듣고 가서 나 다 알았어라고 얘기하시면 아니에요. 이 조직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나와서 배우시고 스폰서님들한테 배우시면서 이 일을 하셔야 성공하실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냐면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러면 할인마트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바보냐 이거지. 바보 아니죠. 연봉 1억, 2억씩 받고 인테리어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좋고 싸게 제품을 판매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그분들도 좋고 싸게 판매를 해야 자기 회사가 물건이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애터미는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제품을 좋고 싸게 판매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궁금증이 있으세요? 나만 있어요? 그 생각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애터미가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이게 지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미끼 상품으로 싸고 좋게 팔았다가 그 다음에 비싸게 팔면 여러분들 이 조직 만들어 놔봐야 사람들이 제품 안 써주면 수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PPT를 좀 넘겨주세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는 거는 이 흐름 속에서 그냥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4단계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부정적인 건 다 깨지셨죠? 그다음 유통의 원리는 뭐예요? 좋은 제품 싸게 팔면 되는 거죠. 네, 애터미는 지금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수입이 나오는데 자발적 재구매, 회원 증가, 신제품 증가, 해외 진출들을 통해서 반복적인 수입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제품이 좋고 싼 이유가 명쾌하게 우리가 알아야 반복적으로 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믿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애터미 설립 배경을 좀 아시면 좋아요. 애터미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순수한 유통회사예요. 근데 애터미가 처음으로 제품을 공급받았던 데는 어디냐면 콜마 B&H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품을 공급받아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 콜마 B&H도 여러분들 좀 낯설죠? 근데 이 콜마 B&H는 합작회사예요. 어디하고 어디하고 합작을 했냐면 한국콜마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합작한 회사예요. 한국콜마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무언가 합작회사를 만들었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두 가지 파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과 에너지 개발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 생명공학 연구팀이라는 데가 하나 있어요. 생명공학 연구팀이 뭐 하는 데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소연 씨라고 달나라 갔던 박사님 기억나세요? 네, 그분이 달나라 갈 때 우주식품을 개발해 갖고 갔어요. 근데 그 우주식품은 미국하고 러시아인가요? 네, 러시아하고 두 나라만 식품을 개발할 수 있었고 나머지 나라들은 개발할 능력이 없었어요. 세 번째로 개발한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근데 그 한국에서 누가 개발했냐면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생명과학 연구팀에서 개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연구는 빛과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빛과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실제 화상을 치료한다거나 타이어의 그 내구성을 높인다거나 이런 실생활의 서민들에게 필요한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원자력 연구원 박사님들이 하다가 두 가지를 개발하게 됐어요. 하나는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고요. 하나는 해모임이라고 하는 건강보호식품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자, 화장품 얘기는 다음에 기회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해모임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원자력 연구원 박사들이 빛과 에너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실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엑스레이나 CT나 MRI 많이 찍으라 그래요? 찍지 말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또 검사를 하는 데는 좋지만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연구원 박사들이 이런 걸로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인텔리들이 그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국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0억을 들여서 처음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면역력을 높여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봐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해모임이에요. 근데 이게 8년간 연구 개발하는 동안 50억 프로젝트 비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건비 등을 다 합치면 뭐 150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냐면 만약에 연구 개발비가 어느 회사에서 150억을 들여서 그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그 제품을 만들었을 때 연구개발비를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죠. 그 다음 연구개발 할 수가 없죠. 근데 원자력 연구원의 그 직원들이나 그 비용들은 실제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처음 이게 합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미 국민 세금으로 그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기술을 여기에다가 한국콜마에다가 그냥 넘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한국원자력연구원도 그 기술력을 지분으로 일부 인정을 받아가지고 경영에 약간 참여할 수 있고 나중에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로 다시 쓸 수 있는 이 구조를 갖추면서 이 한국콜마 B&H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콜마 B&H 회사가 유통은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할 줄 모르죠. 그래서 유통을 못하는 과정 속에 저희 회장님이신 박한길 회장님이 유통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애텀이라는 걸 만들어서 유통하면서 됐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개발비가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로 만들어졌는데 그걸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처음에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냐면 판매 관리 비율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애터미 판매 관리 비율은 얼마로 나와요? 보세요. 얼마로 나와요? 애터미 판매 관리 비율 2018년도 얼마로 나와요? 10.3%로 나오죠. 대략 지금 애터미의 판매 관리 비율이 10% 내외예요. 판매 관리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카드 수수료 있죠. 택배 비용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 비용이나 인건비들을 다 포함한 거를 판매 관리비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접 판매 회사들은 더 높겠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서 여러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게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평균 판매 관리비도 따져보면 25%가 넘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대부분 제품을 공급받아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10만 원짜리 제품을 만약에 쓰게 된다고 하면 그 10만 원짜리 제품에 2만 5천 원은 관리비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관리비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2만 5천 원, 그러니까 7만 5천 원의 그 제품에 대한 거하고 판매 관리비 2만 5천 원을 보태서 10만 원을 파는데 애터미는 판매 관리비를 얼마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10만 원짜리 중에 1만 원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만 5천 원이 세이브 되죠? 예. 그 15,000원 세이브 된 거를 회사가 가져갈까요? 사업자한테 줄까요? 아이고, 잘한다. 소비자한테 싸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자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요. 회사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비용 아낀 거를 싸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10만 원 파는 건 우리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에 줄 수 있다? 85,000원, 15,000원을 더 싸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터미 제품이 좋은데 싸게 판매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지는 알고 들으셔요. 예. 자. 맞잖아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고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좋은 제품을 사는데 사실은 이거 뭐 설명하면 되게 긴데 애터미에는 원키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품 구입하는 거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제품을 애터미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된 사람들이 광고비 받는 것들도 연결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겠죠. 그거 누가 계산할까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할까요? 예,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물류창고에서 제품이 나가겠죠. 그럼 제품이 줄어들겠죠. 그럼 줄어들면 구매부서에서 또 저 기한해가지고 저기 회사 결제 맡아가지고 그 생산업체에다가 물건을 보내라고 해야 되죠. 그거 일 자체가 다 비용이죠. 근데 애터미 어떻게 해놨냐면 그 재고 현황을 애터미 물류창고 재고 현황을 생산회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산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입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비용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전산화를 하고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않으면 판매 관리비 줄이는 것도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거의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뭐냐 그러냐면 자, 애터미 제품이 이제 콜마 B&H에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콜마 B&H 제품만 취급할까요? 다른 회사 제품들도 취급할까요? 예, 여기 보면 뭐 디오텍 코리아라고 하는 칫솔 회사는 자, 애터미 저기 콜마 B&H가 칫솔 만드는 게 잘 맞은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죠? 거기는 콜마 B&H는 건강보호식품, 화장품, 치약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거고요. 근데 칫솔도 우리가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은 이렇게 디오텍 코리아라든가 커피 만드는 맥널티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들을 다 받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전 세계에서 좋은 제품들을 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 그러냐면 경영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뭐냐 그러냐면 저희가 회원이 해모임하고 그 화장품하고 치약을 가지고 한 100만 명 정도 만들어졌을 때 뭐가 또 필요한가 생필품 봤더니 칫솔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좋은 칫솔을 싸게 공급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칫솔을 좋은 거를 찾아보려니까 회장님이 다 뒤져본 거예요. 백화점이고 마트고 다 뒤져봤는데 좋은 제품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 칫솔이 보통 판매가가 얼마였냐면 2,200원. 행사를 하면 한 1,6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네. 똑같이 2,200원이면 굳이 마트가 편한데 마트 가서 사지 애터미의 거를 살 이유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회장님은. 그래서 이걸 얼마나 팔겠다 그랬냐면 990원에 팔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칫솔 공장 사장님이 엄청 좋아했겠죠. 네. 제가 따져보니까 이 990원에 팔려면 우리한테 한 500원 정도에 들어와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35% 이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약 35%의 수당을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광고비가 35%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0원 정도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500원에 우리가 들여와야 350원은 뭘로 나간다? 우리한테 주는 광고비로 나간다. 그 다음에 100원 정도는 뭘로 나가요? 10%는? 응? 판매 관리비 좀 전에 했잖아. 그죠? 판매 관리비로 나가는 거죠. 그 나머지 40-50원 정도가 회사 이익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대충 한 500원 정도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2,200원에 팔던 거를 우리한테는 500원에 늘어가니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이제 회장님이 그때 여기서 이제 경영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밑에 거부터 한번 볼게요. 처음에 보니까 여기서 몇 개 정도 팔고 있었냐 그러냐면 한 10만 개 정도만 팔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에. 근데 우리 회원이 100만 명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만 한 달에 한 개씩 쓴다 그래도 한 달에 100만 개는 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량이 10배로 늘어나죠. 대량 생산하면 원가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원가 떨어지죠. 일단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떨어뜨리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냐면 재료를 외상으로 막 거래를 하는 게 싸겠어요. 현금 들고 다니면서 톤 단위로 현물 시장 가가지고 직접 사오는 게 싸겠어요. 후자가 싸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근데 칫솔 회사가 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재료비를 선지급을 해준 거예요. 50%를. 그래서 최대한 원재료를 싸게 사갖고 와. 그래야 싸게 팔 수 있잖아.
그렇게 하고 대량 생산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 부도가 날 수도 있으니까 납품 후에 현금을 즉시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그리고 회장님이 또 뭐까지 하셨냐면 그 원래 플라스틱 쪽의 전문가시고 자동차 부품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생산 공정까지 들어가셔서 그 제품을 싸게 팔 수 있는 노하우까지, 만들 수 있는 노하우까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지고 처음에는 100만 개 파는 걸 조건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칫솔 공장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웠죠. 근데 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2017년이 되니까 판매 수량이 3,400만 개가 되고 매출액이 336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경영 능력이라고 했던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칫솔 공장은 매출이 20배, 30배가 뛰었어요. 그러면 칫솔 공장은 이제는 안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좋아졌죠. 여러분들 다단계를 보실 때 유통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유통의 주체는 누구예요? 생산자도 유통의 주체죠.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해야 유통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종은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근데 중간에 유통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해요? 없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와 유통업자가 셋 다 공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산자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들어가려고 디오텍 코리아는 중국에 공장 지어놨어요? 안 지어놨어요? 지어놨죠. 중국까지 들어가면 이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을 해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 돈을 벌고 싶은 사람 말고 애터미 제품을 쓰는 순수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칫솔 얼마에 썼다 그랬어요? 얼마짜리였다 그랬어요? 2,200원. 근데 지금 그냥 그거를 990원에 쓸 수 있어. 그 자체로 이익 아니에요? 소비자 이익 받죠? 그런데 아까 요거 보시면 칫솔 한 개가 팔릴 때마다 990원짜리 칫솔 한 개가 팔릴 때마다 광고비를 우리들은 제가 광고했다는 이유로 346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광고비를 누구는 열심히 광고를 했기 때문에 받는 거고 누구는 광고를 안 하면 안 받으면 되는 거고 그냥 990원에 싸게 쓰면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윈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거 할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 차려도 돼요. 그죠? 저는 안 차리기로 했어요. 나 이런 능력이 없어. 우리 회장님이 정말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도덕적이고 인품이 훌륭하신 것도 있지만 경영 능력에 있어서 정말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자,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원자력 연구원 기술 때문에 연구개발비를 줄일 수 있었고요. 판매 관리비를 줄일 수 있었고 제품을 구입할 때부터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해 갖고 오지 않으면 정말로 그 제품을 싸게 팔 수 없는데 애터미는 그것까지 다 만들어냈다. 구입 당시부터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있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렇게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놨는데 지속적인 수입이 되려면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제품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제품을 내가 소비자 그룹만 만들어 놓으면 반복적으로 써줄 거라고 믿으시는 분. 사업하고 계시는 분. 사업하고겠는데 이거 안 믿으시는 분 손 들어봐요. 왜 해요 이거? 만들어 놨는데 반복적으로 이 소비자들이 제품을 안 써주면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게 헛수고가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사실은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소비자들은 만들면 뭐 하냐고요.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안 써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반복적인 수입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이거를 나올 거라고 믿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냐면 애터미가 쓰고 있는 경영 정책을 보시면 알아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해모임이 처음에 20ml짜리가 30호에 76,500원에 판매가 됐어요. 근데 이게 엄청 잘 팔렸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 유통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30ml에 20ml에 76,500원을 한 8만 원 해가지고 조금 더 마진을 높이려고 하겠죠. 근데 애터미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42%로 올려줬어요. 가격을 흔드는 거는 회사에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당 체계가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요. 그러니까는 용량을 높여주는 게 결국은 단가를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42, 48, 54% 해가지고 지금 몇 %를 줘요?
60%. 두 배를 더 주는 거죠. 자, 해모임만 그래요. 자, 토너 같은 경우도 125ml짜리를 135ml로 늘렸다가 지금 150ml를 주는 거죠. 자, 치약 같은 경우도 180ml를 200ml로 늘려주는데 신기술이 나오면 신기술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네, 좋은 재료들 더 집어넣고 기술력도 더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가격 올려요, 안 올려요? 안 올리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가격을 단가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단가를 낮춰준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제품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거죠. 회사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이걸 안 하면 회사 이익금이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회사가 이걸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이익금을, 회사의 이익금을 줄이는 거죠. 줄여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투자를 하는 거죠. 왜요? 다른 회사들도 우리 회사를 이겨먹으려고 더 좋은 제품 더 싸게 판들려고 애를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근데 우리는 벌써 1조가 넘는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들을 회사가 지금 어떤 정책을 피고 있어요? 앞으로 못 따라오게끔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파는 정책을 피고 있다 그러면 애터미를 따라올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제는 못 따라온다고 봐요.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많은 안정이 된 이 회사, 그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가 계속 그 남는 자금을 가지고 회사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따라올 수 있는 회사는 앞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이건 충분히 된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충분히 회사가 정말 애를 많이 써서 제품이 좋고 가격이 싸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